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나영입니다. 자, 11월 21일 목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개되는데요. 여기에 방위비 협상이 좀 안 될 경우에 주한미군이 한개 여단을 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같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좋지 않은데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시장을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네. 예, 간밤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지소미아 파기 오늘 확정된다고 했고요. 네. 아마 청와대에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 국내적인 도메스틱한 그쵸. 이슈고요. 네. 국제적으로 또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도 지금 국내 제조업에 150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 얘기는 미국 의존하지 않고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올해 안에 힘들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러한 충격이 그 국내 도메스틱한 이슈들과 더불어 가지고 추가적인 충격이 나오면서 증시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정부 관료들은 그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아직까지 그래도 미중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만큼 좀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만 안 먹히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네네. 예, 왜냐면은 지금 미중무역 협상 얘기 스몰딜이라도 나온 게 10월 중순부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10월 중순부터 지금 11월 말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사인을 한다든가 네. 뭔가 다시 이루어진 얘기한다든가 게 그런 없죠.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불안감이 좀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감은 아시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을 살짝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조금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올 때가 됐는데. 네. 그렇죠. 합의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오늘 하락률 순서인데요. 네. 일본 니케이가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코스피, 그다음에 항생, 네. 그다음에 대만, 뭐 홍콩 주 이렇게 아시아 증시들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잘 버티고는 있다곤 하나 0.4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에 환율이 국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만 0.6%가 올랐습니다. 네. 거의 7원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지금 엔화도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좀 미중 무역 협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그 방위비 협약을 벌이는 게 지금 한국뿐이 아니에요. 그래요? 일본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고 필리핀도 하고 있고 인도도 하고 있고 네네. 호주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지금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나라들 증시가 최근 다 안 좋습니다. 어. 예, 호주도 최근 계속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 증시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미국이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제재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최근 한국 증시 그리고 호주 증시, 일본 증시 이렇게 미국의 우방국들 위주로 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방위비가 한두 배가 아니라 거의 한 번에 10배 오르는 수준, 5배, 5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5배죠. 예, 그렇죠. 한 번에 너무 크게 올린다는 그런 우려감이 이게 많이 좀 그런 관련 국가들한테 크게 적용한 것 같아요. 네. 호주 같은 경우만 해도 어제도 1.5% 빠졌는데 오늘도 1% 빠지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점에 보면 한국 증시가 지금 강력하게 빠진 이유가 환율. 네. 환율이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빠진 이유는 아까 뉴스에 나왔다시피 굉장히 무서운 뉴스가 떴어요. 네. 미군 철수. 네, 그렇죠. 네. 근데 미군 철수에 대해서 뭐 가려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대한민국 지금 자본시장의 40%가 미국 돈입니다. 예.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나라 자체가 모멘텀이 크지 않고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40% 정도가, 그러니까 국내 경제의 40%가 외국
외국 자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자신들의 자본을 지켜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지금 증시에서 외국인들 이탈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네.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환전 수요가 몰리면서 달러가 오르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단기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위험해요, 상황이. 네네.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뭐 대응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기다려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코스피 보시면은 어제 오늘 거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쵸, 많이 예, 빠졌어요. 3% 가까이 빠졌다는 점은 지금 9월달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2000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뭐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그동안 오른 것도 없었거든요. 기대감이 있다고 했으나 오른 게 네네. 없었어요. 근데 그거 오른 거 없는 걸 다 무시하고서라도 한 번에 급락이 나왔죠. 코스닥은 어제 2%, 오늘 2%, 거의 4%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네네. 그 10월 저점 이후에 지금 오른 게 4%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그렇게 조금 회복이 나온 거를 그쵸. 바로 되돌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요. 좀 약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아직 오전입니다. 네. 장시작한 지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2천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매도를 예. 하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뭐 매수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관이 매도를 하고 그쵸. 있어요. 네. 그래서 양 지수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장중에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계속 반등 나오다 밀리다, 반등 나오다 밀리다.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는 측면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 봐서는 외국인 매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에서 반등이 나오기 힘들어 보이고요. 네네. 코스닥도 마찬가지. 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나 이 반등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지금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을 좀 수익 난 건 비중을 좀 줄이고 그쵸. 예, 좀 현금을 가져가야 됐다. 이러한 이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정말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 시장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예, 지금 뭐가 오르고 뭐가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 한국 증시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걸 좀 알아볼 게 필요합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현재 한국 증시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한국 증시 상황입니다. 1번이 지소미아 폐기,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방해 분산금. 방위비 협의가 또 예, 있죠.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MSCI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 MSCI 지수 편입 말씀하셨죠. 지수 비중 조절.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국내에서 한 지금 예상되는 게 8천억에서 2조까지 외인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게 마무리되는 게 11월 26일로 알고 있어요. 네, 다음 주 한 중순까지 네. 이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어제 말씀드린 대주주 양도세 문제. 네.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는 거는 12월 말까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12월까지 매도를 많이 합니다. 네. 예, 매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굉장히 굵직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멘텀이 없을 수밖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늘 다 한꺼번에 그쵸. 리스크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그렇죠. 문제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오래 단기적으로 끝날 가겠죠? 거는 네. 지소미아 폐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거는 이제 23일인가? 예, 23일이 종료예요. 오늘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일단은 불확실성 소멸이 되겠죠. 네. 악재였잖아. 차라리 그렇죠. 폐기가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이 나는 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 스텝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멸될 거고요. 네. 방위 분담금 협상 같은 경우에도 12월까지는 질질 끌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재적인 불안감 계속 형성할 겁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협박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네네. 근데 너무 미국과 싸우면 안 돼요. 예, 대한민국은 미국과 싸울 만큼 큰 나라가 아닙니다. 미중무역 협상은 진짜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오리무중이라고 써놓을게요. 알 네.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언제까지 우리의 밥을 잡을지도 모르고. 네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이게 가장 그나마 다행이죠. 예,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26일까지입니다. 네네. 지수 비중 조절하거든요. 한마디로 MSCI 비중 조절 외국인 8천억 기준으로 나가는 거는 다음 주까지면 완료가 돼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가장 빠르겠네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제 생각에는 오늘 나간 것도 요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미 11월에 외인들 나간 게 1조 나갔습니다. 예. 오늘까지 하면 한 1조 한 3천억 예상되거든요. 네네. 앞으로 빠져도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나간다고 치면은 한 다음 주 화요일 이 정도면 완료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이게 또 발목이죠. 그쵸. 양도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한 12월 중순이면 다 나가요. 그리고 요 물량들은 다시 1월에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고 일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가 오늘까지의 한국 증시 상황이었고요. 네네. 예,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앞으로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오늘 빠진 거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미래를 살아야 되니까 예, 잠시 있다가는 이제 미래 증시 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입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 흐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김재윤 전문가와 시장 흐름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자,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중간 광고 보고 왔는데요.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 서비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는 시장 현재 상황을 봤는데, 자, 앞으로의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예, 일시적인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네.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항상 좋아지기 전에는 뭔가 항상 문제들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좀 수면 위로 떠오르죠. 그렇죠. 네. 때문에 바로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최근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러한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동시에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터지다 보면은 시장에 힘이 없어지는데 차라리 네. 호사다마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들을 일단 뭉쳐서 네. 저희가 좀 이겨내고 이런 걸 이겨내면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불거지지 않으니까 네. 저는 앞으로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란 얘기가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좋아지는 장은 12월 15일 이후입니다. 12월 예. 15일 이후. 자, 제가 한국 증시 상황을 써드렸잖아요. 네. 이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참고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건 지소미아 폐기 거의 끝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MSCI 지수 이것도 거의 끝나갔습니다. 그나마 발목 잡은 거는 3번 정도예요. 3번 정도. 네네. 예, 방위 분담금 협상이라든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12월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은 이제 사라질 거예요. 네네. 좋든 안 좋든 사라질 겁니다. 그럼 요거 하나 남죠.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리스크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은 12월 중순까지는 네. 현금화 시켜야 돼요. 웬만하면은. 네. 그렇죠. 아니면 현금화 시키기 싫으시면은 테마주 위주로 가야 돼요.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오를 수 있는 테마들. 네, 잘 골라야겠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우선주라든가 뭐 배당 고배당주 그렇죠. 배당에 또 그렇죠. 계절이 오고 있죠. 아니면은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식으로 별로 그 시장 영향 안 받는 종목들 네네. 그런 거 위주로 가져가시든가 아니면은 정말 좀 금액이 크시거나 크게 불리신 분들은 그냥 보유. 보유하시고. 근데 굳이 지금 수익 보신 종목들이 있고 현금화 가능하시면 좀 현금화 하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주주들이 많이 빠져나간 종목들 위주로 다시 예, 제가 양도세 말씀드렸죠. 양도세 이슈. 네. 이것 때문에 대주주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종목들은 1월에 바로 되돌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노리고 예, 좀 12월에 아무 악재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네. 대주주들이 많이 나간 게 있어요. 말이 대주주지 그냥 한마디로 그냥 투자자들이 많이 나간 그쵸. 종목들.
1월에 다시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약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월부터는 다시 장이 괜찮아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새해엔 또 기대감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정책들 주로 나오는 거는 아마 SOC, 네. 뭐 그쵸.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뭐 토목건설 안 한다고는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안 하면 경제가 안 굴러가거든요. 이런 거 또는 일자리 정책. 네. 1월 효과라고 하죠. 다들 그리고 쏟아져 아무래도 나옵니다. 표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노인, 노인. 유아, 네. 영유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장애인 모멘텀이 관련 또 정책들. 있겠네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는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반도체도 회복 국면이 오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네. 요거는 제가 12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때문에 5G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5G도 아직까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 네. 아직까지는 의문. 네. 왜냐면은 분명히 내년에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 시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런 기술주들은 분명히 중국 관련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기 힘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결되면 이것도 가능한데 그리고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중요한 게 모든 것이 다 총선으로 쏠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 저평가된 종목보다는 총선 관련해가지고 네. 정치 테마주라든가 SOC, 일자리 정책 이런 정책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장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반도체나 5G는 미중무역 협상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좀 들어갈 만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오히려 보유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다시 요즘 핫하게 올라오는 게 AI 쪽도 괜찮습니다. AI, 예. 빅데이터 이쪽. 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합작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AI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 AI 관쪽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핀테크 쪽, 그쵸. 금융 쪽으로 네네. 네이버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핀테크 쪽에 굉장히 관심을 두면은 아마 내년에 한번 괜찮은 장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12월 20일 전까지는 네. 당분간 투자하기 좋지 않다. 투자보다는 예. 좀 보수적으로 보유를 하시거나 현금하시거나. 네,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 세워주시고 계시네요. 예. 보통 12월 20일부터 말까지도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데 이때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네네. 이럴 때 오를 게 뭐 있나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어놨던 현금들을 잘 분배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때문에 여러분도 12월 중순 이후부터 저희 방송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키움증권 협회에서 투자의 달인 광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의 달인을 가끔 보는데 좀 여러분들이 저게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네. 투자의 달인 같은 경우에는 좀 방송 컨텐츠를 바로바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투자의 달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그 종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쫙 나와요. 네, 한눈에 좀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런 네. 좀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도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니까 투자의 달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좀 이용해 보시면은 뭐 무료니까 또 네,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재윤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적극적인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하시기보다는 시장을 한 번은 정리를 하고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윤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이 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제가 앞서 또 언급을 했다시피 본인만의 종목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 저희 오감만종 마켓과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